안녕하세요. 예술군조 이재룡입니다. 오늘은 지금 그 댓글로 어떤 분이 진백을 좀 다뤄주십사 하고 지금 몇 번 부탁을 하셨는데, 그래서 오늘은 이 진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진백은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키웠던 나무가 아니고 분재원들도 분재 사냥을 나가거든요. 그래서 많은 거래처에 갔더니 한쪽에 이렇게 처박혀 있길래 이 나무를 가지고 촬영을 해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. 근데 이렇게 제 눈으로 보기에는 손볼 데가 엄청 많고, 그 다음에 덜어내는 것도 엄청 많이 덜어내야 될 것 같고, 그런 나무입니다. 네, 밑에서 아무리 이렇게 지금 입이 빽빽한 상태에서 아무리 이렇게 들춰봐도 지금 수영이 좀 안 나와요. 꺼리는 가지도 있고, 그래서 대폭 이 나무가 개작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, 먼저 진백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진백이다라는 말은 참향나무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표기를 할 때 진백이다라고 그래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연 소재로 이 분재 소재로 쓰는 것은 이 섬에서 크는 나무다라고 해서 섬향나무, 섬진백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. 이 나무는 우리나라 그 고유 수종인 이 섬에서 나온 섬진백이에요. 근데 이 섬진백은 뭐가 있는 거니? 이파리가 부드러운 잎도 있고 이 안에서 보면은 날카로운 잎도 있어요. 이따 카메라가 근접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세세하게 보여드릴 텐데, 일단은 진백 전반에 관한 것이니까요. 이 섬진백에서 이 손이 이렇게 닿으면 좀 날카롭게 찔리는 데를 바늘 침자를 써서 침엽이라고 그러고, 이 끝에 부드러운 것은 비늘 린자를 써서 인엽이다라고들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죠. 근데 진백이 다 좋은데 이 침엽이 눈에 거슬린다 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정원수 쪽에서는 이 침엽이 애초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, 거의 나오지 않는 이 가이스카 향나무가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고, 그 다음에 분재계에서는 이른바 귀주 진백이다라고 하는 이 진백이 일본의 도입종이죠. 이 진백이 히트를 치게 돼요. 그런데 이 귀주 진백을 이긴 것이 또 뭔 거니? 요즘 이 유행을 하고 있는 사어천 진백이다라고 하는 나무예요. 이 나무는 이보다 엽성이 아주 가늘어 가지고 분재수로 쓰기에는 딱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, 그러면 이 나무는 왜 도대체 침엽이 나오느냐? 이 침엽이 나오는 이유는 이 나무한테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은 알아서 인엽으로 바뀌는데, 분갈이를 한다든가 철사거리를 한다든가 일단 나무한테 심한 자극을 주게 되면은, 특히 나무가 젊은 소재 상태에서는 100% 침엽이 나오죠. 이 침엽은 눈으로 보기에도 좀 뾰족뾰족해서 이 소나무하고는 다르게 조금 눈에 거슬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근데 이런 나무를 분해서 오랫동안 배양을 하면은 조금 손질을 해도 1, 2년간 좀 반항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인엽으로 바뀌는 것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섬진백은 우리가 사람 성질이 그러죠.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,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, 어떤 사람은 아주 둔한 사람,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, 그렇게 있듯이 섬진백도 이 엽성이 각기 다 달라요. 이 바디 사이가 긴 것, 짧은 것, 인엽이 잘 나오는 것, 침엽이 잘 나오는 것 해서 이 진백만큼은 충분히 구입을 할 때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어천이라든가 이런 것들, 귀주진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재배목이고, 이 자연목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 섬진백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섬진백의 어떤 이 줄기 굵기라든가 이런 선들을 살려가지고 간혹 가다가 접을 한 나무가 나오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요 줄기에다가 이 사어천을 접을 해가지고 마치 원래 사어천이 이렇게 좋았던 것처럼
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, 이제 그건 조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고려해 볼 문제죠. 어쨌든 이 나무는 지금 몇 년간 방치를 해둔 것 같아요. 아마 제가 볼 때 한 10년간 방치를 해둔 것 같은데, 근데 사실 진백은 이렇게 방치를 잘 해요. 분갈이도 10년에 한 번씩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가지 정리도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우리가 일본에 보면은 이 진백 명품이 굉장히 많은데, 그 명품들조차도 방치를 해요. 왜 그러는 거니? 이 가지들이 아주 더디 자라거든요. 더디 자라기 때문에 이 더디 자라는 가지는 열심히 정리를 해봤자, 철사 얹고 만들어봤자 도로아미 타버려요. 이 힘이 약하고 이런 건 자라니까 그냥 처지면서 도루묵이 돼버리죠. 그래서 요 가지가 힘이 받을 때까지는 대개 가지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, 정확히 말하면은 이 한 군데서 밀생한 가지라든가 이 나와서는 안 될 위치에 나온 가지들은 정리를 해줘야 이 가지가 힘이 붙는 시기를 좀 단축을 시킬 수가 있죠. 자, 일단 이 나무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가지를 갖다 정리를 할 텐데, 가지를 정리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가지 정리 기준은 소사나무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한 군데서 2개 이상 나지 않고요, 돌려나지 않고, 그 다음에 빽빽하게 난 데는 일정한 간격으로 솎아주고, 이 작업을 하면서 이 나무 가지를 덜어낼 텐데, 이 덜어내다 보면은 나무가 앙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나무 전체 수형은 아직도 제가 어떻게 지금 대충 그림을 그려보기는 했는데 장담을 못할 정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, 일단 잎을 정리한 다음 또는 중간에 나무 큰 흐름이 보이면은 그 흐름에 맞도록 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를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안에서부터 나무를 쭉 훑어 나와야 될 텐데, 이 안에서 보시면은 이 한 군데에 가지들이 굉장히 밀생해 있죠. 이건 나무가 부정알을 잘 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든 이 제한된 면적에서 제한된 이 공간에서 이 이파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, 이게 잎이 달린 가지가 아니고 겨울에 소사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 여기서 솎아내야 할 가지를 대폭적으로 이제 솎아내 갈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에서 한 군데서 여러 개 나오는 가지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2개, 3개씩 이렇게 빼쪽이 나 있는데 이런 가지들도 다 정리를 해줘요. 근데 지금 대충 봐도 이 정리해야 될 가지들이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. 이게 오랫동안 방치를 해뒀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 가지들을 정리한 적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. 그래서 이 줄기의 큰 흐름이 지금 보니까, 자 봐볼까요? 지금 요 윗부분이고 이 밑에 지금 다시 요 부분이고, 그 다음 요 밑에 다시 또 이 굵은 줄기가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주 흐름인 것 같아요. 주간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쪽도 지금 요에 못지않은 이 굵기로 지금 가지가 뻗어 있는데 지금 가지가 거의 안 보이죠. 이 가지가 거의 안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가지들이 여기에 빽빽하게 밀생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일단 한 군데에서 2개 이상 난 가지들은 전부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조밀하게 난 가지들도 전부 정리하는 걸로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나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. 이 나무 수형이 아름답다 어쩐다라고 얘기를 해도 가장 최우선은 뭔거니, 나무가 쾌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것이 분재 수형하고 뭔 관련이 있느냐?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. 사실 나무가 가장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. 뭐냐? 하나는 햇볕, 하나는 바람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물 주고 거름 주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, 일단은 나무가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햇볕과 바람을 충분히 쏘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.
그러면은 이 나무가 여기에서 햇볕과 바람을 충분히 맞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공기 유통이 다 막혀버리잖아요.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데는. 그러면 이제 이런 데는 전부 이런 가지들을 아낌없이 전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. 여기 보면은 뭐 이대로 오래 더 방치를 했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뿌리가 나올 정도로 이 굉장히 빽빽한 모습을 보여주죠.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.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안에 있는 이 죽은 잎들 보이죠? 이 죽은 잎들이 오래되어서도 그러지만은 사실 또 여기 숨쉬기가 곤란하니까 얘들이 전부 이렇게 잎으로 마른 잎으로 변한 거죠. 즉 마른 잎이다라고 하는 것은 잎이 이제 죽은 거니까요.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런 식으로 빽빽한 가지들을 정리하는 일이다. 이제 정리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긴 것들을 갖다가 짧게 짧게 잘라줘 가면서 해도 되는데, 뭐 요질까지 하다 보면은 시큰 있게 했는데 나중에 전체 흐름을 보니까 잘라내줘야 될 가지가 돼버렸다. 그러면 작업하는 게 좀 억울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죽은 가지, 그 다음에 그 줄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, 그리고 이제 작업하기에 좀 걸리적거리는 주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잘라주고요. 그래서 가지를 갖다 정리를 하는 기준은 원래 나야 할 위치가 아닌 데서 나온 가지들은 전부 정리를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가지들을 1차로 정리한 뒤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줄기, 이게 원줄기였고요. 이제 요게 옆에 나왔던 가지들, 그리고 이 촘촘히 났던 가지들을 전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, 딱 보면은 마디 사이들이 전부 다 길어져 있죠. 이건 이 안에 있던 나왔던 잎들이 우거진 상태에서 전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다행히 이 진백은 이런 식으로 부정화가 아주 잘 타오는 나무다라고 그랬죠.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골고루 햇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정화들이 잘 나와줄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나무는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줄여가게 돼요.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싹이 터 나오면은 잘라줄 것이고, 그래서 요 가지들이 이렇게 이 같은 굵기로 해서 거의 반듯하게 크는 나무들이 없도록 부정화 제거하고,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나오는 가지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축소를 해 나가야 돼요.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여기가 밥이 다시 차게 되는데, 이렇게 너플너플하게 이렇게 차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촘촘하게 쏘기 자는데, 진백을 갖다가 집에서 관리할 때 핵심은 뭐냐면은 요 밑부분을 이렇게 잡고 끝을 이렇게 따주는 거거든요. 이건 노간주하고 좀 비슷해요. 그래서 종종 이 노간주 나무에다가 진백을 붙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노간주하고 사촌인 나무이기도 한데,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주고, 이제 욕심으로는 이제 여기 잔가지까지 철사를 걸어갖고 쫙 이렇게 보기 좋게 하고 싶죠. 근데 그것은 이제 전시에 내보낼 때 얘기고, 여기 한번 이 가지 한번 볼까요? 자, 이 가지가 이렇게 전부 진백은 처지기 때문에 분해서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가지를 굵힌다라고 그랬죠.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가지도 이제 이 정도의 선에서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하는데, 이 안에는 이 가지도 이 정도 2cm나 3cm 정도만 키우면 될 일이지 이렇게 길게 키울 일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더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축소를 해나가게 된다. 그리고 이 부정화를 갖다가 유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철사를 감으면 안 돼요. 이 철사를 감으면은 철사 감는 것 자체가 나무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그랬었죠. 나무 자체가 아이고 사기 힘들다 그러고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, 일단 이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휘어지면은 한쪽은 빽빽해지고 한쪽은 멀어지고 더 듬성듬성해지고, 이 세포가 아마 그렇게 되겠죠. 그러면은 여기를 갖다 다시 또 채워야 되고, 이 굽혀진 부분 이 안쪽은 이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힘들겠죠. 그래서 요
요 기간을 갖다가 메꾼이라고 나무는 이 성장을 해도 지금처럼 원활한 성장을 보여주지를 않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당장 철사를 갖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무를 이런 식으로 좀 줄기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일단은 이 가지들을 그대로 노출을 시키는데, 문제는 요게 바로 햇볕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일소 현상이다라고 해서 잎이 타들어가는 수가 생겨요. 그래서 이것을 그늘에서 한 2, 3일 정도 조금 끄슬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꺼내 가지고 정상적으로 햇볕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뭉친 가지들이 많을 때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, 이렇게 생각이 한숨만 폭폭 나올 때는 이 줄기에서 그 흐름이 어떤 가지인가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줄기에서 이 온 흐름이 여기 보면은 2층으로 층이져 있죠.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이제 밑에 또 하나가 있는데,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이 밑에예요. 그러면 요것 이 굵은 이 줄기 중심으로 가지를 정리를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요 가지라든가, 자, 요 가지라든가, 그 다음에 요 가지라든가,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만들어진 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필요한 위치에서 이 정도로 여기를 전부 다 드러내버리면, 파내버리면은 여기에 상처가 크게 생기니까, 이 큰 줄기의 흐름을 갖다가 남겨놓고 그 나머지 가지들을 갖다가 자르는데, 자, 그러면 또 이 가지가, 이것은 이제 위로 난 가지인데 다행히 죽었죠? 죽은 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내고, 자, 여기서 나오는 가지들을 갖다가, 원래는 여기 가지를 겨드랑 가지다라고 그러는데, 이거 거꾸로 보면 이것도 겨드랑 가지죠. 이렇게 이 사이에서 나오는 가지들을 자르는데, 자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가지가 죽어서 죽은 자리에서 이렇게 대타로 나오는 가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가지인지 산 가지인지 이 확인해 가면서, 이걸 이쪽 당겼으면 요쪽, 요쪽, 요쪽 이렇게 해갖고 지그재그로 남겨가면서 잘라내는 거죠. 그리고 잘라낼 때, 자, 봐보세요. 여기 이 가지가 있으면은, 이게 촬영이 되려나 모르겠네. 자, 봐보세요. 여기를 보면은, 이 가지를 놓고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가장 굵은 가지죠.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 나와 있는 가지는 사실 힘을 좀 못 쓰거든요. 이런 가지들은 요 중간 정도에서 나왔으면 좋은데 이 너무나 바짝 붙어 나와 있죠. 그리고 이 가지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이 가지를 따라잡기는 요원해 보여요. 그럴 때 이런 가지들은 정리를 해 가지고 차라리 중간에서 나오는 것을 유도를 하는 거고, 자, 또 이 가지 하나 볼까요? 보면은 요 가지고 요 흐름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, 여기에 이렇게 짧게 너무나 밀생해서 너무나 짧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, 요 가지들도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빽빽했던 가지들이 지금 여기 많이 해성해성해졌죠. 근데 이제 이보다 더 해성해성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꼭 필요한 가지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남겨놓고 과감히 제거하는 것,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. 자, 여기도 보면은, 자, 여기는 카메라로 찍게요. 어떨지 모르겠네요. 자,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전부 빽빽하게 나 있는 가지인데, 이 앞에 즉 이렇게 나와 있는 가지 안쪽으로 나와 있는 가지들 정리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길면은 여기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그랬죠.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짧게 남겨놓고 이런 가지들을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. 여기도 요 가지도 있고 요 가지도 있고, 지금 이 가지가 한 군데서 몇 개가 밀생을 했는데, 일단 이렇게 겨드랑이에 난 가지는 1차 제거 대상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서 한 줄기에서 봐보세요.
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나와 있죠. 그러면 이 가지가 굵어지지를 않아요. 또 이 원래 가지는 지금 이렇게 말라버렸고요.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튼튼한 가지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다 잘라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얘에 힘이 집중이 돼가지고 요 가지가 굵어지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이 기본 원칙은 자,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여기 오고는 여기 오고 이 했을 때 너무나 이쪽이 각도가 예각이고 이쪽은 조금 더 예각보다 약간 좀 길죠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각도까지도 계산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보기 좋은 상태의 나무까지만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아까 여기 수북하게 쌓여있던 이 가지들을 불필요했던 가지들을 다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가지들, 나중에 쓸 가지들 이런 것들만 남겨놓고 가지 정리를 마쳤습니다. 이 나무들은 지금 철사를 걸어도 좋겠지만 이 철사를 거는 작업이 일단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다 뜯겼는데 거기다 대고 또 뒤틀리고 비틀고 그러면은 나무로서는 좀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이 될 수가 있죠.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로 나무가 힘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이대로 이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나무를 갖다 정리해 놓은 과정에서 정면이 바뀌었는데요.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면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간이 분갈을 해가지고 분을 맞춰줘도 좋지만은 원래 진백 분갈이는 지금이 때가 아니고 해주더라도 장마 직전에 해줘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가을에 해줘야 좋습니다. 이유는 이 잎이 지금 해주면은 잎이 또 쏟아져 버려요. 떨어지니까 좀 기다렸다가 가을에 해주고 여기는 이제 수관부로 이렇게 만들 것이고 여기에 한 단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한 단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한 단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 이 뒤에 이게 한 단이 만들어지도록 장마 때까지는 그대로 관리를 했다가 장마 이후에 한 8월 말이나 9월 초쯤 길게 자란 순들을 또 한번 정리를 해서 기초를 만들어 놓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철사거리 하면서 나무 모양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. 이상 예설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